귀향.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국사를 마다하고 나이 78에 노승이 95된 병든 어머니를 모시러 군위의 인각사로 하산하였다. 거기서 6년 동안 있으면서 모친의 병 수발은 물론이고 삼국유사를 마무리한다. 인각사에서 온 나라 안에 선승을 모아 구선문도회를 2번이나 열었으니 가히 그 법령을 가늠하고도 마무리했다. 이듬해 어머니 이씨 부인은 별세하고 이어 삼국유사 완성에 온 힘을 기울였다. 때는 충렬한 9년 1283년 경상도의 밀란도 찾아들 무렵 충렬왕은 어디엔가 기대고 싶었다. 지치고 힘겨운 용산이 원망스럽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것은 운문화상의 넉넉함이었다. 할아버지 같은. 그는 이번 기회에 이련을 자신의 스승으로 받들어 많은 사람들의 영혼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리라 다짐한다. 어전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충렬왕은 이미 격앙되어 있었다. 평생의 소원이던 정신적인 버팀목인 운문화상을 국사로 모시게 되다니 그는 그것이 자신의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임금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괴롭고 힘든 나날이 아니었던가. 온나라 제국공조를 왕비로 맞아 귀국해서 아버지 원종의 유지를 받들어 왕위에 오르긴 했어도 사사건건 원나라 조정에서 파견되어 오는 다르거치들의 간섭이 사나운 호랑이보다도 더 무섭고 싫었다. 게다가 몽골에 맞서려는 밀란은 왜 그리 자주 일어나는지. 운문화상을 만나 불법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순간순간들이 번뇌에 찬 나날을 보내야 했던 자신에게는 유일한 낙이요 기쁨이었다. 왕의 목소리는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우리 선대 임금께서는 모두가 덕이 높은 사람을 얻어 왕사로 삼았고 덕이 더욱 큰 일을 얻어 국사로 삼았습니다. 어찌 나에게만 없는 것이 옳은가. 듣기로 운문화상에 도가 높고 덕이 성하다 하니 과인이 어찌 홀로 자비로운 은택을 입으려 하겠소. 마땅히 온 나라와 함께 하고자 합니다. 문화시중 황중춘이 나섰다. 전하의 말씀이 옳으신 줄 압니다. 전하는 원경충조라 하면 어떠시겠어요? 문화시중은 조용하고 힘차게 말했다. 문무의 신하들은 임금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인다. 안 그래도 달포 전에 우승지 염승립을 보내와 국전의예를 구했을 적에 그렇게 고사를 했다고. 이번에는 아예 어전회의에서 중신들 앞에서 못을 박자는 것이다. 여름이 멀다 하고 근시에 김용검을 보내 문화를 해왔다. 진달래 피는 봄과 여름이 지나갔다. 가을비 내리는 늦은 밤 춘회에 찌는 빗소리가 유난히도 국사의 마음을 어지럽게 했다. 이름하여 나라의 존귀한 스승이 아닌가. 이런에게는 선사라는 부른말이 가장 마음이 빛을 싼 시절이 길었고 무엇보다도 병드신 어머니의 안부가 걱정이었다. 까마귀도 나이 들면 새끼들이 먹이를 날라가 어미새를 보살피는데 하물며 사람, 그것도 병든 어머니다.
벌써 두 번째 상살이다. 밤비를 무릅쓰고 찾아온 근시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돌보겠다는 귀성을 청하는 편지를 임금께 드리라고 주어보냈다. 며칠이 지났으나 답이 없다. 궁금했다. 굳은 비는 자꾸 내리고 몇 년 전엔가 장산의 어머니가 문동병에 걸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나란 일을 제대로 확인조차 못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고 아름다운 꽃을 보아도 시들했다. 얼마 만에 근시가 찾아왔다. 대궐에서 국사의 보패를 갖고자 하니 초달새 날 궁궐로 모시러 오겠다는 전달이다. 구르리 떠날 수도 없고 답답한 송사관이었다. 순조롭게 법회는 끝이 났고 임금과 원나라 출신의 제국 대장공주 왕비가 있는 자리에서 차 공양을 하자고 했다. 국전, 오늘의 법회는 너무 마음에 와닿았소. 원효 스님의 금강산매영에 대한 말씀, 화장을 들으니 짐의 마음이 큰 힘이 되었소. 화장은 저우나 아버님 나라의 큰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화상, 다음 일랑 화장에 대해서는 예의도 꺼내지 마시오.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니 아시겠습니까? 도끼눈을 한 왕비의 화살 같은 말에 도끼가 서려 있었다. 임금은 아무 말도 못했다. 고향으로 돌아오겠다는 편지글에 대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폐하, 행여 소생이 올린 귀성청원의 글을 보셨습니까? 예, 소생의 어미 신병이 깊고 나이가 있는지라 소생이 모셔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나라의 일을 함께 상의해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국전밖에요. 조금만 있다가 조용해지면 그때 말씀을 나누시죠. 도와주세요. 워낙 나라안이 뒤숭숭한 때니 원나라 공주 출신인 장로 광우가 못마땅하다는 듯이 임금에게 말을 건넨다. 도도하게 이를 게 없다. 국전이 저리 청을 하는데 전하께서는 잘 생각하시어 윤호하시죠. 중전, 짐의 마음을 잘 알면서도 그렇게 하시다니 허사였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왔다. 왕비는 계속하여 국사에 곱지 않은 눈치다. 선종의 얼굴인 이련을 임금이 좋아하니까 선을 중시하는 이들은 원나라 따위는 안중에도 없기에 더욱 그러했다. 그러니 이련인들 왕비의 눈에 들 리가 없지 않은가. 그렇다고 왕이 저리도 이련을 좋아하니 존경하니 왕비로서도 당장 이렇다 할 투정을 늘어놓을 처지는 안 되었다. 눈보라치는 그의 겨울은 몹시도 추웠다. 고향 아주머니 집에서 얹혀 지내다가 옴까지 들었으니 이 추운데 어디 간들 누가 있어 반겨줄 리가 있겠는가. 앞이 캄캄했다. 어머니 생각만 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 옴은 다름 아닌 문둥병이다. 못 먹고 물 나쁜 곳에 살면서 이 집 저 집으로 다니면서 일을 해주고 끼니를 해결하다 보면 옮을 수도 있을 것이다. 자식이 나라의 국전이면 뭘 하고 임금이면 뭘 하겠는가. 어느새 봄벌이 익어가는 6월 초순 저녁 예불이 끝날 무렵 근시가 왔다. 안 그래도 달포전에 보냈던 세 번째 청원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던 참인데 초여드렛 날 어전회의가 있는데 그때 입궐하라는 청가지다. 국전 어서 오시오. 잘 오셨어. 감기는 없으신지요? 소승은 무고하거나 폐하께서 강령하신지요? 국전의 벼로가 모감이라 했소이까? 당나라의 효행으로
이름 높은 진존숙 화성의 고향이 목주 아니더이까. 벼로도 거기서 따온 것이죠. 진화성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어? 웬만하면 지무 옆에 있어 주시오. 진존숙 화상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머니를 모시고자 평소 수행하는 사이에 틈을 내어 집신을 삼았더이다. 그 신을 팔아 어머니에게 보내드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어머니 생각에 만든 집신을 나그네들이 지나가는 길섬나무 가지에 걸어놓았다고 합니다. 나이든 분들이 신고 다니라고요. 소승은 진화상의 일을 가슴에 담고 지냈습니다. 저의 어미는 90평생을 홀로 사셨으니까요. 그래서 고향으로 꼭 돌아가셔야 되겠어. 우고승제 연승이 말을 거둔다. 폐하, 국사의 뜻이 저렇게 간절하오니 윤호하소서. 다시 생각을 고쳐 돌릴 수는 없으시겠어. 왕비는 단호하게 말을 잘라 임금에게 명령조다. 마치 자신이 임금이라도 된 듯. 국사의 뜻대로 보내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뭘 그리 말리십니까? 왕비의 못마땅한 그러면서도 내심 잘되었다는 속내가 선연하다. 나리박자 근시 황수명이 모시겠노라고 찾아왔다. 고향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오늘날의 군이 고로인 구산 인각사로 가기로 한 것이다. 근시가 아뢰었다. 하필이면 그리도 공력한 고로입니까? 특별한 뜻이 있으시옵니까? 내 영원한 스승이신 원효 성사가 선덕 임금 시절에 세우신 절이 아니던가. 그보다도 내 어머니의 고향 동네지. 여우도 죽을 때는 머리를 태하는 곳으로 둔다 하지 않던가. 더 말이 없었다. 그렇다. 개인적으로는 같은 경산의 삼성산 어른의 고향 어른이면서도 대사의 화정사성을 몸소 실천해왔던 국사의 마음속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게다가 병드신 어머니를 모심에 있어 어머니의 고향 동네이면서도 외딴절이 가장 좋았다. 삼국유사에 여러 스님이 나오지만 유독 원효에 대해서는 성사를 붙였음을 보면 얼마나 이런 국사가 원효 성사를 흠모했던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선사님 부도를 찾아 두 손을 모은 길선들은 어두운 당시 결의에게 빛을 남기신 임의 앞길에 명복을 빌고 향을 삼았다. 먹구름 온 누리에 빛이 그리울 눈을 감지